쇼펜하우어 인생 통찰. 자, 여러분. 오늘은 독일의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양반이 말이 좀 거칠고 차가워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어이구, 내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잘 아나 싶을 때가 많거든요. 특히 사랑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이라면 정신이 번쩍 드실 겁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어라. 자, 첫 번째 보따리 갑니다. 이건 우리 시니어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현실적인 충고들이에요. 나이 들어서 가장 추한 건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 소리 나오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왕년은 왕년이고 지금의 당신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오늘을 사세요. 말을 아끼세요.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하는 게 고수의 기술입니다. 누가 물어보기 전에는 먼저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훈수는 바둑판에서나 환영받지, 인생판에서는 잔소리일 뿐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어른이 진짜 멋쟁이입니다. 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으라는 말, 그게 만고의 진리입니다. 손주들, 자식들 만날 때 잔소리 대신 용돈 슬쩍 쥐어줘 보세요. 100마디 교훈보다 그게 훨씬 더 잘 먹힙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베풀면 됩니다. 남의 집 가정사에 감놔라 대추놔라 하지 마세요. 내 집 일도 다 해결 못하면서 남의 집 걱정해서 뭐 합니까? 비난도 칭찬도 적당히 하세요. 남의 인생에 끼어드는 순간 내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품격은 깔끔한 차림새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수록 세수 깨끗이 하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해야 합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모습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나에 대한 존중입니다. 건강 자랑도, 자식 자랑도 적당히 하세요. 나는 건강한데 친구는 아플 수 있고, 내 자식은 잘 됐는데 남의 자식은 고생할 수 있습니다. 내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세요. 적당한 거리가 당신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너무 친하다고 속마음 다 보여주지 마세요. 나중에 그게 다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적당한 거리라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화낼 일이 생기면 속으로 10가지 세어보세요. 순간에 욱하는 성질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명성을 깎아먹지 마세요. 화는 나를 태우는 불길입니다. 차가운 물 한 잔 마시며 화를 다스릴 줄 알아야 진짜 어른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노화는 급격히 찾아옵니다. 세상이 변하는 걸 욕하지 말고 배우려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하나, 키오스크 주문법 하나 익히는 게 치매 예방보다 훨씬 낫습니다. 머리를 써야 영혼이 늙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 겁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내 노후 자금 다 털어주지 마세요. 나중에 서운한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내 몫을 챙겨두는 게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우리 마음 공부 좀 해볼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마음만 단단하면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는 법이거든요. 쇼펜하우어 할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마음의 빗장 거는 법. 두 번째 보따리 갑니다. 행복은 내 마음 안에서 찾는 것이지 남의 입술 끝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나보고 참 잘 사시네요. 멋지시네요. 하는 소리. 그거 다 거품입니다. 남이 칭찬해 줄 때만 기분 좋고 비난하면 지옥에 가는 건
내 인생의 열쇠를 남한테 맡긴 거나 다름없어요. 열쇠는 내가 쥐고 있어야 진짜 주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 마음 돌리겠다고 보약해다 바치고 굽실거리지 마세요.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한테 한 번 더 미소 지어주세요. 비교하는 습관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습니다. 옆집 순이 엄마는 아들이 검사 됐네. 뒷집 철이 아빠는 주식으로 대박 났네.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천만금도 부족해 보입니다. 나는 나대로, 남은 남대로 각자의 인생 시계가 있는 법이니까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1년 뒤엔 기억도 안 날 일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다가 기분 상한 거, 누가 내 차 앞에 주차해서 화난 거, 이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길게 보면 다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좀 크게 써봅시다. 고난이 닥쳤을 땐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올 것이 왔구나 하세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은 너무 어렵죠. 그냥 올 게 왔구나, 어디 한번 해보자 하고 맞서보세요. 고난도 내가 당당하게 나오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내가 보석이면 진흙 속에 있어도 언젠가는 빛이 납니다. 남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떠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진짜 명품입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누가 안 놀아준다고 삐치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 산책하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책 읽는 재미를 아는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력한 아우라가 생깁니다. 남의 비판에 일일이 대꾸하는 건 내 소중한 시간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겁니다. 누가 나를 헐뜯거든,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끝내세요. 그걸 해명하겠다고 따라다니며 설명하는 순간 나도 똑같이 수준 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 안의 욕망을 잠재울 때 찾아옵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 욕심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집 거실이 바로 극락이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내가 쓰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이 어땠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을 어떻게 우아하고 즐겁게 채워나갈지만 생각하세요. 붓은 당신 손에 들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인생 통찰 인연의 끈을 놓아야 할 때. 자, 세 번째 보따리는 인간관계의 정리정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피곤한 인연 질질 끌고 갈 필요 없거든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오늘 당장 인연을 끊으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찜찜하고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친구 있나요? 정 때문에 참지 마세요. 그런 인연은 썩은 동아줄과 같아서 결국 나까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건 착한 게 아니라 약한 겁니다. 못 들어줄 부탁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미안한데 내 형편이 안 되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친구는 양보다 질입니다. 진짜 내 편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번호가 수백 개면 뭐 합니까? 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 내 슬픔을 자기 일처럼 아파해 줄 사람, 딱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대성공입니다. 자식이라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공유하려 하지 마세요. 자식도 결국 타인입니다. 내 비밀, 내 재산 상황, 내 고민을 다 털어놓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부모 자식 간의 존경심도 유지되는 법입니다. 과거의 원수에게 복수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은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찾아가서 따질 필요 없어요. 보란 듯이 웃고, 보란 듯이 건강하게, 보란 듯이 즐겁게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누가 나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려도 당당하세요.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내 할 일 묵묵히 하면 결국 사람들은 내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아부하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그 손 뒤엔 칼이 들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만 골라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차라리 쓴소리 정직하게 해주는 친구가 진짜 보약 같은 인연입니다. 귀에 달콤한 말보다는 가슴에 남는 말을 믿으세요.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인정하세요.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이라도 세월 흐르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떠나가는 인연 붙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빈자리가 생겨야 또 새로운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남의 고민을 내가 다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친구 걱정, 자식 걱정, 대신 해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에요. 나는 내 몫의 행복만 잘 챙기면 됩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사교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남과 수다 떠는 시간의 반만이라도 혼자 사색하는 데 써보세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지혜가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사는 법.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쇼펜하우어 할아버지와의 대화도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지금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남의 인생 살지 말고 내 인생 살아라는 거지요. 자, 네 번째 보따리.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지,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젊을 땐 짜릿하고 즐거운 것만 찾아다녔죠.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큰일 없이 평온한 하루, 속 썩이는 사람 없는 저녁,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무색무취한 평화가 가장 맛있는 인생의 맛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포기하고 삽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남들 하는 대로 따라하느라 정작 나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살았지요. 이제 남은 인생은 그 잃어버린 4분의 3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성격은 얼굴의 생김새와 같아서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성격이 좀 까칠하면 어떻고, 좀 소심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나인걸요. 나를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내 성격이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 안에서 재미를 찾는 게 상책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내 머리가 아니라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남의 말만 믿지 마세요. 책도 읽고 공부도 하되 마지막 결정은 내 머리로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남한테 맡기면 평생 끌려다니기만 할 뿐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걱정은 가장 큰 정신병 중 하나입니다. 쇼펜하우어, 이 할아버지가 참 독설가죠? 근데 맞습니다. 남의 시선에 매달려 사는 건 감옥에 사는 거나 다름없어요. 오늘 당장 그 감옥 문을 열고 나오세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지능이 높을수록 고통에 더 예민합니다. 그러니 예민한 걸 탓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상처 잘 받고 생각이 많은가요? 그건 당신이 그만큼 깊고 섬세한 영혼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예민함을 병이라 생각지 말고 세상을 더 깊게 보는 돋보기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제약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범위가 좁을수록 평화롭습니다. 너무 넓은 인맥,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욕심. 그게 다 짐입니다. 인맥도 줄이고, 관심사도 줄이고, 딱 필요한 것들로만 내 주변을 채우세요. 범위가 좁아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지루함은 지적인 삶이 부족할 때 찾아오는 신호입니다. 심심해 죽겠다고 TV만 보지 마세요. 작은 취미라도 좋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내 영혼에 먹이를 주면 지루함은 금방 도망가고 생기가 돌아올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한순간의 꿈과 같습니다. 미워하며 살기엔 너무 짧습니다.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귀한 시간 쓰지 마세요. 그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툭 털어버리고 오늘 창가에 드는 햇살 한 줄기 더 즐기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옆집 철수 아빠보다 돈 많을 필요 없어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졌다면 당신은 매일 성장하고 있는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인생의 완성, 우아한 퇴장.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보따리입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어야 할지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조언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내 자존감을 지켜주는 건 돈도 자식도 아닌 나의 교양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자식은 제 삶 사느라 바쁩니다. 끝까지 내 곁을 지키는 건 내가 쌓아온 지혜와 품격입니다. 내면을 가꾸는 공부를 절대 멈추지 마세요. 죽음은 개인의 파멸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복귀일 뿐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도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두려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저 잘 놀다 갑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한 존재입니다. 그 모진 세월, 눈물 젖은 빵 다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남은 여정도 당신의 굳건한 두 다리를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세요.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지혜도 소용없습니다. 이 말은 1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오늘 당장 무릎 아껴가며 걷고 좋은 음식 챙겨 드세요. 내 몸이 내 성전입니다. 성전을 잘 관리해야 신도 찾아오는 법이지요. 가장 풍요로운 재산은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족의 마음입니다.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삶.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이자 훈장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 경험을 걸음 삼아 오늘 꽃을 피우세요. 후회라는 늪에서 발을 빼세요.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생각은 나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있고 새로 채울 맑은 물만 생각하세요. 비관주의는 인생을 대비하게 하고 낙관주의는 인생을 방심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비관적이었던 건 삶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하게 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최악을 생각하되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깁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당신이 견뎌온 세월, 당신이 키워낸 생명, 당신이 흘린 땀방울, 그 모든 것이 모여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침묵은 영혼의 휴식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침묵을 사랑하세요. 말을 보태기보다 생각을 보태는 삶을 사세요. 고요함 속에서만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당신을 진짜 평화로 안내할 겁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누구였는가 하는 진실뿐입니다. 지위도 재산도 다 껍데기입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참 멋지게 살다 간 어른이었다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당신의 100점짜리 인생은 완성된 겁니다. 자,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인생 통찰 어떠셨나요? 좀 아프기도 하고 속이 시원하기도 하셨지요? 이 양반 말이 좀 차갑긴 해도 결국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을 겁니다. 남의 시선에 갇혀 죽지 말고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 시니어 동료 여러분, 지금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이 땅의 주인공이고 남은 인생은 더 뜨겁고 우아하게 빛날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밤엔 거울을 보며 고생한 나 자신에게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 라고 꼭 한마디 해주세요. 당신의 황금빛 노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인생 친구, 지혜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편안하고 복된 나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허허. 다음에 또 만나요.